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은 한여름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보약? 보양식? 아니면 운동? 저는 보약까지는 아니지만 단 몇 알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영양제라고 부르는 건강보조제입니다. 네, 다들 다 챙겨 먹지는 못해도 비타민C 정도는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건강보조제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그립톡은 전문가 섭외의 진심인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우리 건강보조제와 관련해서 현직 약사이신 정희진 약사님 모셨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분비 전문 약사 정희진입니다. 뭔가 내분비 전문 약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네, 전문적인 느낌이 드는데 전문 맞죠? 그쵸, 전문가 전문가이시니까. 맞으시죠? 네, 저희는 아마추어니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왠지 좀 안색이 좋아 보이는 혼자 진행할 때와는 영 딴판인 안색을 갖고 계신 우리 깔짝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MC로 데뷔를 한번 해봤었는데 오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깔짝깔짝 도움되는 질문 많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 게 약간 표정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아, 여유로워졌죠? 예. 한 번쯤 좀 메인을 해봤다. 그렇죠. 예. 언제든지 너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전 이 자리로 만족합니다. 네. 오늘 제가 상당히 한번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저도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틈타서 이렇게 약사님을 뵙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가 쉽지 않은 기회니까 한번 열심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영양제 관련해서 토크를 하기에 앞서 영양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약사님,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모자란 영양소, 필요한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체내에서 이제 미네랄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혹시 커피 많이 드세요? 저는 하루에 한두 잔씩 커피를 꼭 먹는데 커피를 많이 먹게 되면 좀 이뇨작용이 많아지고 해서 미네랄이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밑이 떨리거나 근육이 뭉치고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좀 우울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좀 놀랍네요. 사실 피로를 쫓으려고 커피를 마시는 건데 오히려 이 커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 부족한 미네랄은 어떻게 섭취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미네랄 영양소는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거 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외국 나가서 이제 물을 사 마시면 물에 미네랄 워터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네. 썩은 개그. 물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뭐 하루에 물을 한 10리터 내지 20리터 정도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10리터? 사실 저는 물을 잘 안 마시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사님? 근데 정말 맞으시는 게 물만 많이 마셔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물 제품 중에 뭐 아연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영양소들이 추가돼서 면역물이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사실 멍멍이 소리인 줄 알았는데 물만 마셔도 좀 어쨌든 미네랄이 좀 보충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좀 생수, 뭐 맹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미네랄? 네. 그런 거 딱히 없죠, 그냥.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정수돼서 나오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어서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을 뭐 끓여 마셔야 되는 건가요? 제품으로 나오는 시판되는 시판되는 네. 물에는 미네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수기는 안 된대요. 이건 또 처음 듣는 소리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면 질문. 약사님 혹시 하루에 물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약사님은 모험적인 미네랄 섭취를 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 건지. 드시나요, 하루에? 저도 하루에 한 500ml.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항상 다르죠. 예.
성별의 차이도 분명히 성향의 차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네. 그 부모님이 그 여성용, 남성용을 따로 이렇게 저한테 구매를 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이게 뭔가 차이가 있나요? 왜 바꿔 먹으면 뭐 큰일 나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사실 여성용, 남성용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필요한 조금 더 필요한, 네, 보편적인 영양소가 좀 다르기 음. 때문에 그렇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악수님, 저는 여자이다 보니까 또 여성용 영양제에도 관심이 가는데 여성용 영양제도 꼭 먹어야 될까요? 여성용 영양제가 따로 있지는 사실은 않은데 이제 조금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네. 저는 유산균을 좀 추천드리고 유산균? 싶거든요. 네. 네. 유산균이 여자한테만 좋은 건 당연히 절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변비에 도움이 되고 이제 장 면역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몸의 면역이 가장 좋아지게 되고 몸에서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장이거든요. 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요즘 보면은 막 광고할 때 그 유산균마다 뭐 몇 억 마리가 들어갔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던데 확실히 유산균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건가요? 유산균이 많이 들어갈수록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유산균이 위산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이제 기본 균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콜라겐이나 코엔자임 이런 미용을 위한 영양제 제가 실제로 뭐 협찬도 많이 받아봤고 뭐 먹어봤는데 물론 제가 이제 꾸준히 섭취를 한 건 아니어서 그런지 효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된가요? 콜라겐 같은 거 굳이 뭐 돈 주고 영양제 먹을 필요 있나요? 뭐 돼지 껍데기 얘기하려 했죠. 돼지 껍데기, 닭발 이런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옛날에 콜라겐 화장품도 발라보긴 했는데 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런 콜라겐 제품들이? 콜라겐이 왜 피부에 도움이 되냐면 콜라겐이 덩치가 커서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덩치가 피부에 큰 거였군요. 도움이 네. 되거든요. 아. 그래서 족발 같은 걸 먹으면 물론 도움은 되는데 덩치가 커서 흡수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되진 안 된답니다. 아. 네. 뭐 시중에 나오는 이제 콜라겐들은 좀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네, 흡수를 잘 되게 해주려고 네, 그래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성 보조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남자들이 좀 꼭 챙겨 먹으면 좋을 만한 보조제도 있을까요? 혹시 탈모 중에서 이제 M자로 여기가 비는 탈모들은 그게 호르몬의 영향인 게 커서 남성 호르몬 영향이기 때문에 좀 약을 드셔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얇아진다 이러면 이제 약용 효모라든지 케라틴, 비오틴 성분이 들어간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추천드립니다.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탈모약을 먹으면 탈모는 좀 이게 증상이 좋아지지만 남성성이 좀 많이 퇴보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분들이 우리 많던데. 깔짝랑 그런데 좀 예민하신가 봐요. 저는 쓸모없, 저는 애초에 수치 많아서 상관없는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호르몬 작용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한 10% 정도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드시면서 그런 부작용을 겪으시면 좀 전문의랑 상담을 다시 통해서 약을 다른 종류로 바꿔보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바꿔보시죠.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보조제는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답니다, 여러분. 남성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제가 SNS에서 뭐 아르기닌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봤는데 그것도 보조제의 한 종류인가요? 아르기닌은 몸에서 사용하는 사실 아미노산의 종류인데요.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몸에서 에노라는 이제 친구를 만드는데 그 에노가 평활근에서 근육 이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성 성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네. 도움이 되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거고.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성별에 맞는, 성별에 조금 더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보조제들 알아봤는데, 이제는 그러면 연령별로도 좀 추천하는 그런 보조제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몇 살 때부터 이 먹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 먹는 게 좋을까요, 진짜? 보통은 이제 신생아부터 먹어야 되는 영양제를 하나 꼽아달라고 말씀하시면 비타민 D를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 유아의 뼈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드시 섭취해 줘야 되는 네.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다 보면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자라면서 좀 철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개월 이상 되면 철분제를 조금 같이 먹여줄 수 있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좀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면역을 위해서 아연을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실 밥만 잘 먹는다고 하면 다른 영양제가 따로 막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어릴 때부터. 10대는 굳이 안 먹어도 되죠, 근데. 10대에 필요한 것들은 좀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성장이 빠르게 되면서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아, 철분. 그러면 20대는 뭐가 또 필요할까요? 사실 20대는 정말 건강해서 네. 따로 보조식품을 잘 챙겨 먹지 않는데 굳이 추천드리자면 비타민 B가 비타민 B. 이제 운동하거나 이럴 때 피로 회복에 되게 좋기 때문에 비타민 B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저 같은 30대는 그러면은 어떤 영양제를 제일 먼저 챙겨 먹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보통 30대 이제 남성 직장인들은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빠질 수가 없죠. 일주일에 8일 정도 먹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비타민 B, D, 유산균에 실리마린 성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4가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즘 뭐 간 할 때 밀크시슬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거는 또 다른 건가요? 밀크시슬이 실리마린입니다. 네네. 아, 그게 뭐 용어가 바뀐 건가요? 밀크시슬의 주요 성분이 실리마린이라서 네네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실리마린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실리마린이란 말이 어려워가지고 딱 사러 가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밀크시슬 달라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거다. 간 이렇게. 영양제 주세요 이러면 아, 알아서 요즘에는 추천을 알아서 네, 그렇구나.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깔짝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 간에 중요한 영양제만 계속 되묻는 걸 보니까 일주일에 제가 8일을 마시니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30대 여성분들 이제 임신이나 출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비타민 D와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유산균은 아이의 면역과 본인의 면역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D도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 뼈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슬슬 뭔가 몸이 어딘가에 고장이 나고 좀 몸이 안 좋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40대는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이제 40대 정도 되시면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면 당뇨가 이제 보통 있으시다고 하셨을 때 당뇨에 많이 먹는 약이 메트폴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좀 비타민 B12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확실히 40대가 되면 좀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40대 여성분들에게는 좀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40대에도 좀 조기 폐경이라던가 이런 게 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폐경이 오면 사실 가장 위험한 게 골다공증이거든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가장 위험하고 뼈의 네. 건강이 중요해지는군요. 그래서 네. 칼슘이랑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관리를 안 하면 진짜 막 한 40 돼가지고 막 영양제를 막 한 주먹씩만 이렇게 아니 약만 먹다가 배 다 불러서 밥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먹어야 되는 보조제 가지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겠죠? 많아지죠. 혹시 60대에 가장 필요한 영양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절이 아무래도 좀 약해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관절 건강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다. 60대 넘어서 되게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거든요.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단백질인데요, 아미노산이. 젊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가 좋기 때문에 한 번 섭취하실 때 20g 정도를 섭취하면 충분히 섭취가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섭취량이 줄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로그램당 1g 정도 섭취하시면 되는데 이제 60대가 넘어가시게 되면 킬로그램당 1.2g 섭취하시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조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음식에도 좀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네네. 아미노산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드시는 음식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인 식단으로 하면
그 새끼 잘 챙겨 드셨을 때 단백질 한 50g 정도 섭취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60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kg 정도 되셨으면 72g의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되기 그러네. 때문에 네, 한 20g 정도 부족해져서 좀 시중에 나와 있는 보충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 모르겠으면 이거 하나만 잘 챙겨 먹어라 하는 거 약사인, 현직 약사인, 현직 약사가 네, 추천해주는 추천해주는 영양제. 이거 하나면 끝 솔직히 하는 궁금합니다. 거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하나만요? 아. 네, 조합으로 말씀. 아 조합으로 네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네. 정리.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이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와 이제 저희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비타민 D, 유산균 요렇게 세 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비타민 B, D, 유산균. 저 너무 뿌듯한 게 딱 이 조합대로 먹고 있어요. 진짜로? 네. 저 막 다른 친구들이 막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는 거 말고 그냥 엄마가 추천해 준 걸로 먹고 있었는데 역시 어머니 말씀은 들어서 네, 틀린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약사님의 추천을 끝으로 오늘 그립톡 주제 좀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출연인데 어떠셨어요? 너무 떨렸는데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보다 한결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깔짝남은 오늘 표정이 굉장히 좀 밝아 보이는데 네 오늘 좀 재밌었습니다. 네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실생활이랑 중요한 맞아요. 문제니만큼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건강 보조제에 관련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약사님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서 질문을 많이 던진 깔짝남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로란 몸의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피로가 1개월 이상이면 지속성 피로, 그리고 6개월 이상이면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은 되게 당연한 듯 여기면서 살아가는데요. 오늘 그립톡에서 저희가 다룬 내용처럼 최소한의 영양제라도 섭취하면서 나의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지금까지 귀찮아서 몰라서 안 먹었다면 이제는 내 몸 내가 직접 챙겨야겠죠? 자, 오늘 그립톡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립톡의 마스코트 저 김미정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